자, 2026년 7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이어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3번부터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곱사건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5번. 다음 24번 x제곱의 개수와 x세제곱의 개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x제곱의 개수는 3x를 두 번 뽑으면 되니까 이항계수는 5씩 3을 두 번 뽑으면 되겠고요. x세제곱의 개수는 이항계수가 5시 3을 3번 뽑으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90 더하기 270이니까 4번이겠죠. 다음 25번 주머니에서 1부터 7까지 자는 수간에 적혀있는 7장 카드가 있다.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데 적힌 수의 차가 2의 배수일 확률은 그랬거든요. 사실 뭐 카드가 몇 개 안 돼서 적힌 수의 차가 뭐 2일 때, 4일 때, 6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홀수 중에서만 두 개를 뽑던지 짝수 중에서만 두 개를 뽑든지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게 나름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겠죠. 전체는 7개 중에 두 개를 뽑으니까 7C이고요. 홀수 4개 중에서만 두 개를 뽑던지 아니면 짝수 3개 중에서만 두 개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21분의 6 더하기 3이라서 9니까 약분하면 7분의 3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겠죠. 다음 26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두 개의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미지수가 m이랑 시그마 두 개니까 등식 두 개 풀면 나오겠죠. 일단 표준화를 해보겠습니다. m을 빼면 0 될 거고요. 다음에 m을 뺀 다음에 시그마 나눠주시면 시그마분의 m이 되겠습니다. 0.477이면 정확히 2네요. 이게 2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표준화 해주면 z가 시그마분의 2-m인데 우리 이제 방금 전에 시그마분의 m이 2인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시그마분의 2-2입니다. 근데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이런 확률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다 0.5를 더한 값이겠지. 그럼 요 놈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니까 여기서 시그마가 나오겠네요. 이항하면은 1 되니까 시그마는 2입니다. 여기에서 m 값도 나오겠죠. m은 4. 자, 요 친구를 한 번 더 표준화를 해주시면 평균 m을 뺀 다음에 시그마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부터 5에서 4를 빼고 1을 나누면 0.5가 되겠네요. 그러면 표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여기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0.6687 3번. 다음에 17번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있다. 7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이 모두 남학생인 여학생의 수가 1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학생 한 명을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 둘을 앉힐 것이에요. 그럼 일단은 고정시킬 여학생 한 명을 3명 중에 한 명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 올 남자 2명을 또 골라서 나열을 해야 되니까 4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남는 여학생 둘은 반드시 이웃하게 앉히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남은 여학생 둘 중에 뭐 한 명이라도 여남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또 생겨버리잖아.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남자한테 둘러싼 여자가. 그러려면은 여자 남은 둘은 힘을 합쳐서 이웃을 해야만 해요. 뭐 어디 앉든가 그거 상관없지만. 그래서 남은 4명은 여학생 둘을 한 명인 셈 치고 남은 남학생 2명과 합쳐서 3명을 일로로 나열하면 됩니다. 3팩토리얼이고요. 그 와중에 여학생 둘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까지 해주면 되겠죠. 전부 계산해주면 이것도 12고 이것도 12라서 144를 3배하면 432가 답이겠습니다. 2번 28번 빈 상자 4개가 일렬로 놓여있고 검은 공 4개, 흰 공 6개가 있다. 공 10개를 남김없이 나눠 넣을 때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그랬고요.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자, 가족건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의 개수는 2 이상이다 그랬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은 공을 한 상자에만 몰빵을 하던지 많이 분배를 하더라도 두 상자까지만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겠죠. 상자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인데 첫 번째는 검은 공을 특정 한 상자에 몰빵하는 거야. 그러면 4 곱하기로 시작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검은 공을 몰빵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 사의 의미는 어디다 검은 공을 몰빵할지 고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검은 공을 4개를 다 넣어버린 거야.
여기는 이제 비어 있는 것이지. 근데 나 조건을 읽어보면은 검은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는 흰 공을 넣지 말든가 넣을 거면 한 개만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와중에 남은 흰 공 6개를 여기에다가만 배치를 하든지 여기다 주고 싶으면 1개 정도만 주라는 거죠. 그럼 케이스가 은근슬쩍 2개네요. 첫 번째는 여기에 흰 공을 주지 않고 여기 하나 둘 3개만 합쳐서 6개를 준다고 칩시다. 그럼 H로 치면 3HU, 조합으로 치면 8C2가 되겠죠. 한편 얘한테 흰 공을 하나 정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여기 흰 공 하나 줬다고 쳐. 그럼 여기 하나 둘 3개를 합쳐서 흰 공을 5개를 나눠주면 되니까 H로 치면 3HO고요. 조합으로 치면 7C2가 되겠죠. 7C2 계산해주면 28이랑 21이니까 49 곱하기 4라서 196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4C2로 시작을 합니다. 검은 공을 2상자 정도에는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고른 게 4C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골랐다고 쳐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닌 게 검은 공 4개를 어떻게 나눠줄 건가 보면은 1개 3개 줄 수도 있고 2개 2개 줄 수도 있고 3개 1개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가지의 케이스가 있으니까 3을 또 곱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분류가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검정색 공을 골고루 뭐 2개씩 줬다고 쳐봐요. 그럼 남은 흰 공 6개를 얘네한테 안 주고 얘네한테만 주던지 얘네한테 뭐 1개 정도씩은 주고 남은 걸 얘네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분류를 해야겠죠. 만약에 얘네한테 1절 흰 공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둘이 합쳐서 흰 공을 6개 가져간 경우의 수는 7가지겠죠. 7가지. 근데 얘한테 공을 하나 정도 주고 얘한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힘을 합쳐서 가져가는 흰 공 개수가 5개일 테니까 그 경우의 수는 6가지겠죠. 근데 얘네 둘이 흰 공 개수가 바뀌는 경우도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6 곱하기 2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둘 다 흰 공을 하나씩 주고 남은 4개를 둘이 논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흰 공을 갖는 경우의 수가 5가지겠죠. 네, 결과적으로 이만큼 계산하면 이제 24가 될 것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70인데 6이랑 만나면 432가 되겠죠. 둘이 더해주시면 628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5번. 차근차근 분류하면 괜찮은 문제였다. 자, 다음 29번. 주머니에 1부터 2n 플러스 1까지 잔수 하나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다.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두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라고 했네요. 근데 두수가 각각 홀수랑 짝수면 짝수를 기록하고 모두 홀수거나 모두 짝수면 그냥 0을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네.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기록한 수를 확률변수 x라 하자. 네, 이런 걸 만족하는데 이걸 구해라 라고 시켰네요. 자, 그럼 표를 한번 슬쩍 제작을 해봅시다. 일단 x라는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 보면 일단 가장 작은 값은 당연히 0이겠죠. 홀수만 2개를 뽑거나 짝수만 2개를 뽑으면 0을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홀수는 우리가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홀짝이 섞여 나오면 짝수를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 4, 6, 8... 해서 2n까지의 짝수만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표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관건인데 일단 여기는 안 채울 겁니다. 구할 수 있지만 굳이 채우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할 계산에 얘가 전혀 쓸모가 없어. 이 계산을 할 때도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곱할 건데 0이랑 곱하면 어차피 없어질 건데 확률을 뭐하러 구해? 그렇잖아요. 얘가 만약에 뭐 1이었으면 모를까. 그래서 여기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를 구해볼 텐데 그럼 이게 의외로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2n 플러스 1개의 공이 지금 홀짝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 중에 짝수가 n개고요. 홀수는 한 개 더 많은 n 플러스 1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2라는 숫자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은 일단 물론 2를 뽑아야겠죠. 2를 뽑고 어떤 숫자가 됐든 홀수를 뽑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 대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2랑 홀수를 뽑는 순간 우린 2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2는 뽑았다고 치고 홀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1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확률은 전체는 en 플러스 1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홀수의 개수가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 적으면 되는 것이야. 그리고 나머지 숫자에 해당하는 확률도 당연히 다 동일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표를 채우는 게 어렵지 않았다. 뭐 생긴 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럼 이제 미지수가 n 하나인데 여기 등식 하나 줬잖아요.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다 풀리는 괜찮은 문제인 거죠. 한편 여기서 센스를 발휘하자면 우리가 이 등식을 해결할 때 사실 이걸 몰랐어도 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다 쓰고 나서 깨달아도 뭐 늦는 건 아니지만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거든요. 이 계산을 할 때도 다 이걸 곱하게 되는데 어차피 확률이 다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이 합을 다 구할 때 모두가 이걸 인수로 가지고 있고, 우변에도 우리가 평균 구하는 과정에서 이 곱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얘가 다 들어있으니까 어차피 써봤자 약분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식을 계산할 때 이 모든 동일한 확률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좌변 우변에 모두 동일하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확률은 일절 계산하지 않을 거고요. 이 등식을 계산할 때 뭐 나중엔 해야겠지만 여기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을 계산할 때는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해서 더할 거니까요. 이만큼을 제곱해서 더하는 식을 써볼게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은 1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2k가 되겠죠. 원래는 진짜 이 계산을 하려면 여기다 확률도 각각 곱해야 되는데 그냥 약분해서 지운 겁니다. 자, 좌변을 마저 계산해보면 4는 밖에 빼버리고, 자,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우변은 1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약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나 n 플러스 1이 당연히 0일 리가 없으니까 약분해도 괜찮습니다. 남은 것만 좀 넘겨볼게요. 좌변은 2n 플러스 1만 남기고 약분하면 2랑 3이니까 여기 3분의 1을 이항시켜서 14랑 나눠주시면 21이 되겠죠. 약분하면 n은 10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계산을 하려면 평균을 실제로 구한 다음에 7배를 해서 3분의 2랑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확률 하나를 구해봅시다. 이게 n이 10일 때니까 21시 2분의 11이거든요. 그럼 11 곱하기 역수니까 반대로 적어주시면 21 곱하기 20분의 2 약분하면은 210분의 11이네요. 그지?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요쪽이 지금 이만큼이거든. 여기 n에다가 10을 넣게 되면 10 곱하기 11이니까 11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110을 곱하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EX 기대값을 구한 것이죠. 약분을 해주면은 11이 하나 남으니까 21분의 121이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7배를 하고 3분의 1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분하면 3분의 121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123이라서 3분의 123을 약분해 주시면 41이 답이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30번 수직선의 원점에 점피가 있다. 주사위 한 개를 사용해서 나온 눈의 수가 K라 하는데 1이 나오면 앞으로 한 칸, 2가 나오면 뒤로 한 칸 이동하고 그 외 3 이상이 나오면 가만히 있는다 라고 했네요. 확률로 치면은 한 칸 이동할 확률은 6분의 1, 한 칸 뒤로 이동할 확률도 6분의 1이고 3 이상이 나올 확률은 6분의 4겠죠. 이 시행을 7번을 반복을 하는데 n번째 시행 후 좌표를 an이라 하겠다. 일단 시작은 0이네요. a1이 0이고 a7이 1일 때 m은 7 이하의 자연수인데 am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값이 1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인데 일단 가능한 케이스가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할 것이냐면 이 a 값을 쓰려는 게 아니라 7번을 반복을 하는 와중에 앞으로 한 칸을 갔느냐 뒤로 한 칸을 갔느냐 아니면 이동을 안 했느냐 여부를 적어볼게요. 일단 처음에 A1은 0이다라고 고정이 되었으니까 시작은 0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0만 죽어라고 나오다가
마지막 7번째 한 칸 앞으로 가면서 H1이 됐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아니라 계속 안 움직이다가 뒤로 한 번 가고 앞으로 2번 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안 움직이다가 뒤로 2번 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0이 한 번 더 필요하겠구나. 뒤로 2번 가고 앞으로 3번 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맨 앞에 0은 문제에서 고정을 시켰고요. 이 뒤에 벌어질 나머지 6번의 움직임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이러면 이 순서를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섞을 수 있는데 그 확률을 계산을 할 거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어차피 여러분이 어떤 확률을 계산하든 분모는 다 6으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분자끼리만 계산합시다. 나중에 나눌 때 다 날라갈 거 아니야. 전체가 어차피 동일할 것 같으면 경우의 수, 분자만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어떻게 세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1이 어디 들어갈 건지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나열하는 건 6가지밖에 없고 다만 이 0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동시키지 않은 것이 0이거든요. 얘는 경우의 수가 3, 4, 5, 6, 4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하나, 둘, 셋, 넷, 5개에 해당해서는 경우의 수가 무려 4가지씩 있는 것이죠. 1은 어차피 1이 나와야만 1이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사실상 1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쓰셔도 좋고 조합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리 6개를 딱 깔아놓고 0 3개가 들어갈 자리를 고른 다음에 남은 3개는 그냥 섞는 게 3가지니까 6시 3, 즉 20 곱하기 3을 해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얘네는 상관이 없는데 0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하나당 4가지씩이니까 4의 세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도 방금이랑 경우의 수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지? 1, 3개 먼저 깔아놓고 남는 거 섞는 거 3가지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0 곱하기 3으로 똑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랑 다르게 0의 개수가 하나뿐이니까 4를 한 번만 곱하면 되겠죠. 저 3개를 더한 값이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3 곱하기 4의 세제곱 더하기 20 곱하기 3 곱하기 4가 분모로 들어가면 되고요. 분자에는 이제 이 3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 원소 중에 가장 큰 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 한 칸밖에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2라는 지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죠. 지금 이 순서대로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좌표가 2가 된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1로 끝날 뿐이고 중간에 좌표가 2가 되는 순간이 발생하려면 이 1이 2번 나오기 전에 마이너스 1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1이 먼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중에 나오면 그러면 이제 한 번이라도 2라는 땅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나열할 때 아까처럼 막 섞으면 안 되고 이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위계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0의 위치는 상관이 없으니까 0의 위치는 먼저 깔아주고요. 6시 3이니까 20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를 아까는 원래 3가지에서 섞었지만 지금은 안 섞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1은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무조건 1이 먼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0의 위치만 정해주면 남는 자리는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냥 20가지인데요. 0 3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4의 세제곱도 까먹지 않고 곱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원하는 배치가 아니겠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연달아 2번이나 나와버리면 뒤에 연달아 3번을 더하더라도 2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마냥 1이 먼저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게 1이 연달아 3번이 먼저 나와버리면 뒤에 마이너스 1이 수습을 해준다 한들 이미 3이라는 이보다 더 큰 최대값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빼먹지 않게 꼼꼼하게 잘 세야 되는데요. 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0은 언제 나오든 지장이 없으니까 나중에 생각하시고 1, 2번이 시원하게 먼저 나왔다고 해봐. 그럼 벌써 2가 됐으니까 이 뒤에 1만 안 나오면 돼요. 3만 안 되면 돼.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1로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1이 연달아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1이 먼저 나올 수는 없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1이 먼저 나와도 1이 연달아 3번 나오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이 이 1 3개가 나오기 전에 먼저 2번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요거를 섞는 건 또 괜찮아.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건 또 괜찮아요. 근데 한 번 더 섞어서 1, 1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아까 센 거랑 이제 겹치니까 더 세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능한 게 총 4가지인데 4가지하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이제 뭐가 결여가 되어 있냐면 0을 어디다 배치할 건가를 아직 안 썼잖아요. 얘네를 뭐 0을 먼저 배치했든 얘를 나중에 배치했든 상관없는데 0을 맨 처음에 배치할 때 6자리 중에 하나 넣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6 하면 돼. 아니면 얘네를 먼저 깔았다고 치고 요 중간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 하나에 0을 넣었다고 쳐도 되고요. 결론은 4 곱하기 6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0 같은 경우는 또 경우의 수가 4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6 곱하기 4의 제곱을 계산하게 되겠죠. 분자 분모를 4의 제곱으로 약분을 해줍시다. 가능하겠죠. 약분해주면은 여기 4는 남고 여기는 5 될 거고 4는 남고 여기는 3 되겠지. 최종적으로 계산했을 때 위에는 86이 될 것이고 밑에는 64 곱하기 6이니까 384, 그 다음에 240, 그 다음에 15 계산해주면 639. 86과 639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 그쵸? 86이 3의 배수도 아니고 짝수인데 2 곱하기 43인데 얘가 2의 배수도 아니고 43의 배수도 아니라서 이게 끝입니다. P 더하기 Q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725 정도가 나오겠죠? 이게 시험 응시하는 입장에서 이런 답이 나오면 스스로 굉장히 의심을 하지 않을까 싶네.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네, 한번 쭉 영상 보시고 봤는데 뭐 오류가 있다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찾아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